매일 걷기 운동은 하는데 길에서 방향을 바꿀 때나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옆으로 살짝 비켜설 때,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서둘렀을 때도 몸이 휘청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걷는 시간을 더 늘려보지만 이상하게 휘청이는 느낌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걷는 시간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매일 걷기는 하지만 길에서 자주 휘청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리거나 발목이 불안한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생활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참고용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갑자기 심한 어지럼이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두통과 함께 걷기가 어려워진다면 단순한 나이 변화로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몸을 움직이게 되고 기분도 풀리고 다리 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걷기는 계속 가져가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대부분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한 방향으로, 비슷한 속도로 계속 걷는 운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질 뻔하는 순간은 그냥 앞으로 걸을 때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갑자기 걷는 속도를 올릴 때, 누가 옆으로 지나가서 몸을 살짝 틀어야 할 때, 마트에서 물건을 보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목이 흔들리는 순간, 이럴 때 필요한 힘은 단순히 오래 걷는 힘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흔들릴 때 버티는 힘입니다. 매일 30분씩 걸어도 발목이 옆으로 흔들릴 때 버티는 힘, 종아리가 몸을 밀어주는 힘, 몸이 한쪽으로 쏠릴 때 다시 중심을 잡는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왜 자꾸 휘청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걷는 시간만 보지 말고 걷는 동안 내 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발목을 버티는 힘입니다. 발목은 작아 보여도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이 조금 기울어져 있거나 보도 블록이 고르지 않거나 신발 바닥이 살짝 미끄러울 때 발목이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발목 힘이 약해지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몸이 옆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길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괜히 발목이 불안해요. 돌뿌리도 아닌데 발이 삐끗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자주 있다면 발목이 몸을 버티는 힘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로 밀어주는 힘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몸을 앞으로 보냅니다. 이때 종아리가 도와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아리 힘이 약해지면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발을 시원하게 떼지 못하고 바닥을 끌듯이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턱이나 보도 블록에도 발끝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종아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만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앞으로 걸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돌릴 때 생깁니다. 누가 뒤에서 불러서 돌아볼 때나 주방에서 냉장고 쪽으로 몸을 틀 때나 길에서 사람을 피하려고 옆으로 살짝 비킬 때에는 그 순간 몸이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통과 골반, 발목이 같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 연결이 약해지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나는 매일 걸으니까 괜찮아 보다 나는 방향을 바꿀 때도 안정적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요즘 길에서 휘청할 때가 있어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봄이 오다는 60대 이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걷는 시간만 늘리기보다 잠깐 멈춰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다가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옆으로 흔들리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단 혼자 불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탁이나 벽 가까이에서 손을 바로 짚을 수 있는 상태로 천천히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주방 싱크대나 식탁을 가볍게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발목이 몸을 잡아주는구나. 이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발끝 들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식탁을 잡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둔 채 발끝을 살짝 들어보세요.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면 걸을 때 발이 끌리기 쉽습니다. 단, 어지럽거나 불안하면 서서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발끝만 천천히 들어도 됩니다. 넷째, 방향을 급하게 틀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60대 이후에는 몸은 앞을 향해 있는데 발만 먼저 돌리거나 상체만 휙 돌리는 동작이 휘청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급하게 확 돌아보지 말고 한 박자 멈춘 뒤 발을 작게 옮기면서 몸 전체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걷는 장소도 확인해 보세요. 운동한다고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내가 걷는 길이 안전한지도 봐야 합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길, 경사가 있는 길, 젖은 길, 사람이 많아 자주 피해야 하는 길은 자주 휘청이는 분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평하고 밝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 많이 한다고 모든 힘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걷고 휘청인다고 해서 겁나서 움직임을 끊기보다 내 몸이 지금 어떤 힘을 놓치고 있는지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작은 관심이 나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